한국 사람에게 만두는 너무나 익숙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중동과 유럽에도 있으며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음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양과 재료는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속을 넣고 반죽으로 싸서 익힌 음식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왜 이런 비슷한 음식이 생겨난 걸까요? 하나의 기원이 퍼져나간 걸까요? 아니면 각 지역이 따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만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익숙한 음식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만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만두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만두라고 할지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만두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곡물로 만든 반죽이 있고 그 안에 무언가의 속을 넣고 열을 이용해 익힌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조건만 충족하면 크기나 모양, 조리 방식이 달라도 넓은 의미의 만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이 없는 빵류는 만두가 아니고 잎이나 김처럼 반죽이 아닌 재료로 싸는 음식도 만두가 아닙니다. 또 파이나 피자처럼 넓은 반죽에 속을 올리는 형태도 만두에서 제외입니다. 핵심은 속을 넣고 반죽으로 감싸 봉합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만두는 조리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찌는 만두, 삶는 만두, 튀긴 만두, 굽는 만두입니다. 같은 반죽과 같은 속이라도 어떻게 익히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되죠. 그리고 반죽의 두께와 재료도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얇은 반죽은 속재료의 맛을 살리고 두꺼운 반죽은 포만감과 보존성을 높입니다. 또한 밀뿐 아니라 쌀이나 옥수수처럼 지역의 곡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나라에 어떤 만두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름이 서로 비슷하게 들리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전 세계에는 문화권마다 각자 발전시킨 서로 다른 이름의 만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삶아먹는 교자, 찐빵 형태의 바오즈, 만두국과 비슷한 훈툰이 널리 알려져 있죠. 한국의 만두, 일본의 교자, 티베트, 네팔의 모모도 대표적인 만두들입니다. 중앙아시아로 가면 만티라는 이름의 고기 만두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전역에 자리 잡고 있고 코카소스 지역에는 조지아의 흰칼리가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의 펠메니와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피에로기가 오래전부터 집에서 빚어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남유럽에는 이탈리아의 라비올리가 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삼부사처럼 속을 넣고 튀긴 형태의 음식이 널리 분포합니다. 중남미에서는 엠파나다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재료로 변주되며 미국과 캐나다 같은 이민국가에서는 아시아, 유럽, 남미의 여러 만두가 정착해 일상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떤 경로로 확산되었을까요? 만두라는 조리 방식이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는 곳은 중국의 화북 지역입니다. 하북과 하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는 한나라와 삼국시대 문헌에 이미 교와 교병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죽 안에 속을 넣어 삶아먹는 방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후대에는 동안시대의 의사 장준경이 추위와 영양 부족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양고기와 약초를 넣은 반죽 음식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조리법이 오늘날 교자의 기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런 형태의 음식은 북방 유목제국과의 교류 속에서 초원지대로 퍼져나갔습니다. 흉노, 선비, 돌궐, 위구르 등 여러 세력이 중국 북부와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속을 넣은 반죽 음식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등장한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며 확산 속도를 더욱 빨라지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만티 계열의 만두가 자리 잡게 됩니다. 중앙아시아 서쪽의 코카소스 지역에도 비슷한 방식의 음식이 등장합니다. 조지아의 흰칼리나 아제르바이잔의 두슈바라 같은 음식은 이 시기에 지역적 변형을 거치며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이어지는 길을 통해 펠멘이나 피에로기 같은 만두 모양의 음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유럽과 지중해 지역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로마 시대부터 속재료를 반죽으로 싸서 익히는 조리법이 이어져 왔고 나중에는 아랍 세계와의 교류가 더해지면서 라비올리나 엠파나다 같은 독자적 혼합형 음식이 발전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초원 제국에서 온 만두 계열과는 뿌리가 다르죠.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엔 기원 경로가 더 뚜렷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고향의 방식 그대로 만두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형태가 현지에 정착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시아 동유럽 이민자들이 가져온 만두들이 중남미에서는 스페인식 엠파나다 계열이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국 북부에서 시작한 삶거나 찌는 만두 계열은 초원과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지중해와 중동, 아메리카의 만두는 이 흐름과는 별개로 각 지역의 조리 전통 속에서 따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서로 다른 기원 위에서 만두가 어떻게 여러 지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만두가 여러 지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라시아 대륙에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유목민과 상인, 그리고 대규모 군대는 장거리 이동이 일상이었죠. 이런 집단은 이동 중에도 쉽게 조리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반죽 안에 속을 넣어 보관성과 휴대성을 높인 만두는 이런 생활 방식에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밀 중심의 식문화가 넓게 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라시아의 건조한 기후대는 밀 재배에 유리했고 밀가루 반죽은 오래 두어도 형태가 유지되며 다루기 쉽습니다. 곡물을 갈아 반죽을 만들고 그 속에 필요한 재료를 넣어 익히는 방식은 여러 지역에서 큰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저장성과 운반성입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과거에는 음식을 오래 보존하면서도 간편하게 운반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두는 속재료를 반죽으로 감싸서 수분을 잡아두기 때문에 쉽게 마르지 않으며 형태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소금이나 향신료만 잘 더하면 장거리 이동 중에도 맛있게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번째는 만두가 지닌 일정한 크기와 모양입니다. 한입 크기의 만두는 나누어 주거나 운반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조리해도 품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위화된 음식이라는 만두의 특성은 대량 교역이나 배급을 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국과 교역로가 만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크로드나 초원길 같은 장거리 통로는 사람들의 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리법도 함께 퍼지게 했습니다. 제국이 확장되면서 병사들과 상인들이 광범위하게 오갔고 이 과정에서 휴대와 조리가 간편했던 만두 계열의 음식이 자연스럽게 너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두는 단순히 맛있어서 퍼진 음식이 아니라 이동과 보존, 조리의 편의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두가 각 지역 식문화 안으로 스며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음식이 가진 높은 수용성입니다. 무엇보다 만두는 재료만 바꾸면 바로 현지 음식처럼 변합니다. 돼지고기가 흔한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쓰고 양고기를 먹는 지역에서는 양고기로 바꾸면 됩니다. 치즈나 감자를 많이 쓰는 지역에서는 그 재료가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속재료만 현지 사정에 맞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만두는 완결된 한 끼라는 매혹적인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반죽이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속재료는 단백질과 지방, 채소를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영양소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이 많거나 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국물과 함께 먹으면 보온성과 포만감도 높아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종교적 제약을 피하기 쉬운 음식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고기가 금지된 종교권에서는 채소나 유제품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고 허용된 재료만 선택해 속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등 서로 다른 식문화 속에서도 만두의 기본 구조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만두는 은근 손이 많이 드는 음식이지만 그만큼 공동작업에 적합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모여 빚는 과정은 노동을 나누는 방식이자 작은 축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만두를 빚었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죠. 마지막으로 만두는 전쟁이나 가난 혹은 이주와 개척 같은 어려운 역사적 상황과도 잘 맞았습니다. 제한된 재료로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개를 만들어 저장하거나 장거리 이동 시 휴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했던 이주민들에게 만두는 만들기 쉽고 구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하기 좋은 매우 실용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만두는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는지보다 어떤 곳에서든 그 지역의 재료를 쉽게 활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두가 세계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고 퍼져나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죠. 만두의 확산력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같은 위치에 있었던 다른 보편적 음식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빵이나 국수, 죽이나 스튜 같은 음식들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장거리 이동이나 새로운 문화권으로 확산되는 속도와 범위 면에서는 만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만두라는 음식이 지닌 고유한 구조적 장점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이동성과 보존성입니다. 빵은 이동에는 편하지만 속재료를 넣기 어렵고 국수나 죽은 국물과 함께 해야 해서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만두는 속재료를 반죽이 감싸고 있어 내부의 수분을 쉽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오래 들고 다녀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건조한 바람이나 충격을 받아도 손상이 적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던 환경에서는 이런 차이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둘째로 노동 대비 효과입니다. 같은 반죽과 같은 속재료를 가지고도 만두는 작은 크기 하나에 열량과 풍미를 가득 담아낼 수 있습니다. 반죽이 얇아 열 전달이 빠르므로 조리 시간도 효율적입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니 들이는 노력 대비 산출도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수나 스튜보다 만두 한 알이 제공하는 실속과 만족감이 훨씬 높은 셈입니다. 셋째로 표준화의 용이성입니다. 만두는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이는 대량으로 조리하거나 교역할 때 큰 장점이 됩니다. 일정한 무게와 크기를 유지하면서 여러 개를 빠르게 만들 수 있기에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나 이주민 집단, 도시 빈민에게 실용적이죠. 빵이나 스튜처럼 지역마다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음식과 비교하면 훨씬 표준화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 방식의 다양성입니다. 같은 만두라도 찌고 삶고 굽고 튀기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는 문화권마다 선호하는 조리 방식이 달라도 쉽게 맞춰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튀긴 음식을 즐기는 지역에서는 삼부사처럼 튀긴 만두가 자리 잡고 끓는 음식이 중심인 지역에서는 삶은 만두가 정착합니다. 조리 방식의 유연성은 다른 음식이 가지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이처럼 다른 보편적 음식과 비교했을 때 만두는 이동성, 저장성, 노동 효율, 표준화, 그리고 조리 다양성에서 모두 강점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 덕분에 만두는 여러 지역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다른 음식보다 넓은 문화권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로 들어서면서 확산의 양상은 한 번 더 달라졌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과 동유럽, 이탈리아, 중동 사람들이 아메리카와 호주로 이동했고 함께 가져온 음식 문화 속에는 만두도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재료로 변형해 나갔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세계화는 이 속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보다도 한 수 위죠. 국제 이동이 늘고 요리 문화가 섞이면서 만두는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아시아식 만두와 동유럽식 만두가 같은 거리에서 팔리고 유럽과 동아시아에선 라비올리와 교자가 경계를 넘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두는 한 지역의 음식을 넘어 이동과 교류의 역사를 담은 세계적 조리법이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교역로를 따라 퍼졌고 현대에는 이주와 글로벌화가 더 널리, 더 빠르게 그 범위를 넓혔죠. 이렇듯 만두는 단순한 반죽 요리가 아니라 인류의 이동과 적응,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영향을 주고받는 작은 세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